2022학년도 KU 모의논술 특강 인문사회계 1 시작하겠습니다. KU 모의논술은 지문 제시형으로 출제됩니다. 개념 지문 한두 개, 도표, 문학 지문이 제시됩니다. 도표 자료를 포함한 인문사회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합니다.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등을 평가합니다. 범위는 고등학교 국어 및 사회과 교과 전범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국어, 독서, 통합사회에서 제시문과 도표를 발췌했습니다.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읽기 능력과 사고력, 쓰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문제에 포함된 모든 제시문과 도표를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함으로써 교과과정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야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면적 요소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요구함으로써 우수학생 전형에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한 평가 요소는 자료에 내재한 의미 요소에 대한 깊고 정확한 판단 능력과 이질적인 정보의 비판적인 연계 통합을 통한 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자료의 단순한 요약과 연결로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가치 있는 정보를 잘 선별하는 가운데 그 이면적 연결고리를 찾아서 논리적 틀을 수립하는 심도 있는 사유 과정을 거쳐야만 훌륭한 답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논술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401자에서 600자를 서술해야 합니다. 배점은 40점입니다. 문제 2는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시오 801자에서 1000자 이내로 서술해야 하며 배점은 60점입니다. 문제 1을 보겠습니다. 문제 1은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의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표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가와 나 제시문은 모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에는 타인의 평가와 기준으로 명분을 추구하는 가치 있는 삶과 개인 본연의 구체적인 경험과 쾌락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한 삶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저자는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자신의 관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회적 가치 등을 쫓는 그릇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한편 나에서도 소유하는 인간과 존재하는 인간을 대비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존재 그 자체로서의 삶을 성찰하고 주체성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 나타난 삶에 대한 태도를 요약하자면 타인의 시선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나 소유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주체성으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삶의 태도를 지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에는 도표 2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표 1은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인데 소득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삶의 만족도와 어떠한 상관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도표 1을 보면 소득 800만원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나 그 이상이 되면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사실이나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표 2에는 OECD 38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와 순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가 28위인데 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른 것이 주거, 교육, 직업이며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은 30위권 밖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38개국임을 감안한다면 주거, 직업은 평균 정도이고 교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평균 혹은 그 이상을 보이는 이 세 지표는 모두 물질적 환경과 관련되는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위권을 기록한 두 지표는 모두 정신적 영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도표 2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물질적인 환경은 OECD 평균 혹은 그 이상을 이루었으나 그에 상응할 만한 우리의 정신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 도표를 바라본다면 도표 1, 2에서 공통적으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표 1은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만족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도표 2는 물질적인 환경의 발달이 반드시 정신적 영역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1에서는 가와 나의 논지를 소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표들의 지표들이 보여주는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문제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와 나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논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추상적인 논설 지문과 구체적인 문학 지문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적 사유 능력과 문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해결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가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정리하자면 인간 삶에는 가치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이란 내가 진정 원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주로 다른 사람들의 가치평가 기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타자가 높게 평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들의 눈에 자신의 삶이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경우 자신의 인생이 타자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내적으로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행복한 삶이란 남들의 가치 기준을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진정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문 나 역시 인간의 삶을 소유 양식의 삶과 존재 양식의 삶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 양식의 삶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외적으로 무형, 유형적 가치를 많이 소유하는 삶을 이상시하는 삶입니다. 이런 소유 양식의 삶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이에 반해 존재 양식의 삶이란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 삶이기에 소유물의 상실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며 안정적, 주체적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 지문과 나 지문 모두 개인 주체성의 충만 혹은 결여를 기준으로 인간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타자의 가치평가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끼워 넣는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또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외재적 존재인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도 공히 개인의 주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시생들의 핵심 개념 요약은 개인에 따라 그 구체성을 달리할 수 있지만 대략 이러한 개념이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응시생들은 이러한 가나 지문의 주요 개념을 적용하여 라 지문의 인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라 지문에서의 인물이란 주인공인 지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라 지문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서 레스토랑 마르셀 주인의 원리를 훔칠 계획을 세우며 이를 통해 자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이 단계에서 주인공인 지소가 지닌 생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집도 잃고 승합차에 거주하며 가난에 허덕이게 된 지소는 친구들을 초대하여 근사하게 생일 파티를 열 수 있는 공간인 멋진 집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금전을 획득하기 위해 개를 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적 거주 공간인 승합차가 아니라 욕망의 가상 공간인 멋진 집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자 하는 지소의 마음은
가지문에서 말한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응시생들은 언급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현실적 생활 공간인 승합차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웠기에 타자의 기준에 걸맞는 멋진 집을 파티의 장소로 획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소가 개를 훔치고자 한 행동에서는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한 욕망이 작동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나에서 말한 소유 양식의 삶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기에 응시생들은 지문 나와의 연결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소는 집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고 집을 얻기 위해서 금전을 획득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타인에게를 불법적으로 소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러한 행동의 연쇄작용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소가 공책에 행복하게 끝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렇게 소유욕에 추동된 행동의 결과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지문의 끝부분에서 지소의 심리 상태가 변화했음을 응시생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응시생들은 비록 지소가 개를 훔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소유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타자가 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궁극적으로 지소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소가 결국 개의 주인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실토하고 개를 돌려주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소가 스스로 말했듯이 인생은 목표를 이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고 또 자신이 원하는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걸 목표로 산다는 게 어쩌면 끔찍한 일인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소가 깨달았듯이 이러한 행동은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소의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지소가 본래 추구했던 소유양식적 삶, 그리고 타자의 가치를 지향했던 삶의 파탄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본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러한 삶을 지향한 결과가 자신의 내적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응시생들은 라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소의 엄마인 정연은 자신이 손수 정성껏 꾸민 도시락을 지소에게 건네며 승합차에서 식구들끼리 조촐하게 지소의 생일 파티를 엽니다. 이러한 방식의 생일 파티는 지소가 본래 꿈꾸었던 화려한 집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여는 그럴듯한 생일 파티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한 지소의 행복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개를 훔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자 이 행동을 고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은 지소 자신의 용기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응시생들은 이것은 곧 지소 개인의 행복이 타자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체적 결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지소는 가지문에서 말한 주체적 행복 추구의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나지문에서 언급한 물질적 추구의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지향적 삶의 가치를 지소가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학년도 대비 모의논술고사는 교과서를 통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는 지식의 활용 능력,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창의적, 성찰적 인재를 선발하려는 의도로 출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KU 모의논술 특강 인문사회계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